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한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한석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 마지막 날까지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휴 뒤 전공의 수천 명의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 트럭에 몰려든 주민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10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휴전 협상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주당 출신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친문좌장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공천 배제, 컷오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권을 보이며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서야 겨우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오늘 첫 소식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선 41일을 앞두고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을 뽑을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거 1년 전까지 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다 늑장 처리한 겁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전북을 줄이느냐, 국민의힘에 유리한 부산을 줄이느냐를 놓고 여야는 마지막까지 대립했습니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대신 비례대표 한석을 줄이자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민주당도 동의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지역구는 254석으로 한석 늘었고 비례대표는 46석으로 줄었습니다.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가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여러분?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선 서울이 한석 줄어드는 대신 경기와 인천이 각 한석씩 늘었습니다. 서울, 강원 등 5개 지역은 특례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선거구를 유지합니다. 속초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한 개로 묶여 서울보다 8배 넓은 이른바 공룡 선거구가 나올 뻔했지만 피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한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55일 만에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결국 폐기됐는데요. 민주당은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총 득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됐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지 약 55일 만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처음 법안이 통과될 때보다 찬성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10명이 표결에 참석해 사실상 전원이 반대나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직후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렸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전에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며 악법으로 국민들을 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이런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악법들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또 정쟁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명품백과 양평 고속도로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범죄 혐의가 많다며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의료 공백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종료됐지만 전공의들은 끝내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막판까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는데요. 다음 주 4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 9,076명 가운데 복귀율은 3%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일단 장기간 의료 공백에 대비한 대비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달 앞당겨 다음 주 월요일 열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3년 안에 국립대병원 교수의 정원을 1,000명까지 늘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4시부터 3시간 조금 넘는 시간 일부 전공의들과 막판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공의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만큼 대규모 이탈 사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협상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저는 정부가 이미 전공의들과 국민들의 신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병원에 이어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장들이 직접 업무 복귀를 요청했지만 분위기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28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7,854명. 정부가 공언했던 만큼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천 명의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화재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화물을 싣는 공간은 파손돼 일부만 남았습니다. 차량 문이 날아가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SUV 차량은 당시 사고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4대와 택시 1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2시간 동안 통제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3분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중장비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2개 동이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기 오산에서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졌고 부천시의 한 원예 체험장에서도 화재가 나 비닐하우스 4동을 잿더미로 만들고 진화됐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행인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낸 사고인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전민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쏜살같이 달려온 SUV 차량 한 대가 길을 건너던 노인을 치고는 날아가듯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노인을 도우려 다가가지만 이미 미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봤는데 숨을 잘 안 쉬었어, 숨을. 119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러다가 그냥 싣고 가버렸어. 200m가량을 돌진한 차는 다른 차 8대와 이륜차 1대를 친 뒤에야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갑자기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막 음향처럼 막 쾅쾅쾅쾅쾅 하면서 차량 한 대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어제 오후 4시 57분쯤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왕복 5차선 도로 양방향이 1시간 정도 통제됐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쳐 일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과 함께 고령인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건 아닌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구호품을 기다리던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1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총격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트럭 주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구호품을 운송해주는 트럭을 보고 달려갔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외신은 이스라엘군이 트럭에 몰려든 주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최소 104명이 사망하고 7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이스라엘군이 군중을 향해 발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발생한 사고로 공습은 없었으며 가한 총격은 공포탄으로 다리에 쏜 위협 사격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No IDF strike was conducted towards the aid convoy.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당장의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하마스 측은 다음 주 월요일 진행될 예정인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서울 보신각에서는 타종 행사가 열리고 행사장 일대에는 여성 독립운동가 50여 명의 초상화가 전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전략공천 추가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이 확정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함께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근황이 오랜만에 공개됐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손미나 전 아나운서는 어제 SNS에 자신의 제품 전시에 응원을 위해 방문한 노현정 씨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올리브유를 시음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여전한 방부제 미모를 보여주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현정 씨는 2003년 KBS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죠. 최고 인기를 누리던 지난 2006년 현대그룹 3세 정대선 사장과의 결혼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혼 후 방송 활동을 중단했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었네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의 성추문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니카 르윈스키가 선거 캠페인의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르윈스키는 미국 패션업체와 민간단체와 함께 투표 참여 동료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목표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패션 잡지 인터뷰에서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투표를 독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르윈스키는 백악관 인턴이던 1995년부터 3년간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2014년 다시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가이자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사생활이 거의 노출되지 않았던 오타니 씨는 어제 SNS를 통해 일본인 여성과의 깜짝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는데요.
이에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속보로 소식을 내보냈고 주요 신문도 홈페이지 톱기사로 일제히 오타니의 결혼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중요한 정치 일정 뉴스마저 오타니 결혼 소식에 밀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에는 축하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오타니 씨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 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최원식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운동권 정신을 전수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남 창원 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 추천했습니다. 현역인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학교 제자인 이 전 청장을 추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계양갑은 민주당 출신 최원식 전 의원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수원 동기로 학생운동 경험이 없던 이 대표에게 운동권 정신을 전한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와는 선후배 사이로 인접한 두 지역구에서 동시에 이 대표에 맞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계양갑의 경우에는 계양을 원희룡 후보님하고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평균 나이는 58.3세로 여성과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남은 비례대표 공천을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모씨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과연 청년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재명 픽이잖아요. 저희는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그리고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을 비례 같은 데서 보완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오는 4일부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과 여성 후보자로 세대 교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불길은 계속 번져나가 피해 면적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멀지 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를 향해 달리는 차량. 가까이 가니 불길이 눈앞에 닥치고 연기가 차량을 덮쳐오는데요. 이곳은 미국 텍사스 허친슨 카운티.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관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 오후 시작된 텍사스 북부 화재가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소된 면적은 서울의 7배 크기를 넘겼고 텍사스에서 발생한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현지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과 마른 풀, 따뜻한 기온이 불길을 키웠고 진화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민간 기업이 만든 우주선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해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오디세우스. 착륙 이후에 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서 의아함을 자아냈었는데요. 우주선의 다리가 부러져서 똑바로 착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달에 착륙한 미국 민간 기업 무인 우주선 오디세우스. 착륙할 때 우주선의 다리가 부러져 똑바로 착륙하지 못해 탐사선이 누워있다고 제조사 측이 전했는데요. 우주선이 보내온 사진을 보면 하단의 지지대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탑재된 장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해 데이터 전송에 성공했는데요. 우주선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곧 가동을 멈추고 2-3주 뒤에 재가동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제조사 측은 전했습니다. 경찰관이 열화상 카메라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숲속 습지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헬기가 열화상 카메라로 습지 안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경찰들. 숲속으로 들어가 한 소녀를 구해내는데요. 소녀도 경찰관의 품에 안기자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소녀를 잠시 앉히고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보는 경찰의 모습이
멀쩡해 보이네요. 플로리다의 한 습지에서 길을 잃은 5살짜리 소녀가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소녀를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설치미술가인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의 국내 첫 개인전이 리움미술관 전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서베이 전시 보이스는 다양한 매체를 총망라해 리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동하게 합니다. 90년대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작가는 내 마음대로 작품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 어떤 시간을 보낼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관람 팁을 전했습니다. 뮤지컬 스쿨 오브 락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중입니다. 2004년 개봉한 잭 블랙 주연의 동명 영화가 바탕으로 밴드에서 쫓겨난 기타리스트 듀이가 교사인 친구를 자칭해 한 사립학교에서 학생들과 밴드를 결성해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이야기인데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엄격한 학교 생활 속에서 진짜 즐거움을 잊고 살던 아이들이 참 스승과 함께 꿈을 찾고 성장하는 모습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SF 영화 듄 파트 2가 더 깊어지고 확장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각성한 주인공 폴이 복수의 여정에서 전사의 운명을 찾아 나서는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광활한 우주와 사막을 그려내면서 SF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기술력이 집약돼 영화적 체험이란 무엇인가를 단번에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이었습니다. 프로농구 DB가 57점을 합작한 알바노와 로슨 듀오를 내세워 KCC를 제압했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는데요. 2위 KT 역시 삼성을 꺾고 추격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1쿼터 초반 최준용이 자유투와 3점 슛을 묶어 5득점을 몰아치며 KCC가 기세를 올리자 김종규가 골밑을 지배하며 곧바로 DB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20대 20, 팽팽하게 끝난 1쿼터를 뒤로하고 시작된 2쿼터. 로슨과 알바노의 3점 슛이 연달아 불을 뿜으며 DB가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10점 차로 앞서며 전반을 끝낸 DB는 후반에도 리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슨은 3쿼터 시원한 덩크를 선보이며 팀의 기세에 불을 붙였고 알바노도 적재적소에서 3점 슛을 터뜨리며 고감도 슛을 자랑했습니다. 3점 슛만 10개를 터뜨리며 57점을 합작한 로슨과 알바노 콤비의 활약으로 DB는 KCC를 92대 78로 꺾었습니다. 2주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온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DB는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매직 넘버를 8로 줄이며 회속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KCC는 이달 초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던 간판 포워드 최준용이 복귀했지만 선두 DB의 기세를 꺾지 못하며 6위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경기에선 2위 KT가 최하위 삼성을 꺾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허훈과 국가대표 빅맨 하윤기 등의 고른 활약으로 7연승을 달리며 선두 DB 추격을 고삐를 늦추지 않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3일절인 오늘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8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10.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영하 2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한 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동안 곳곳에 눈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제주 산지에 최고 7cm, 호남 서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3.9도, 대전 영하 2.6도, 광주는 영하 0.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청주 영하 1도, 광주 1도, 대구는 3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